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전혀 해보지 않은 대표님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창업할까 말까 대신 고민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총 350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한 경험으로 통계를 확인해서 정리한 영상이고, 대표님께서 영상 보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꿀팁을 넣어서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주간보호센터 창업할까 말까 노인 통계 한번 확인하고요. 그 이후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지 마셔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생각이면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진행할 겁니다. 우선 시간 다른 이야기를 그만하고 여기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보호센터 창업할까 말까 노인 통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주간보호센터 창업도 수익성 검토 및 투자금액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을 오전에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오후에 모셔다 드리는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모집하지 못하면 수익이 나지 않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노인의 수가 많고, 그 중에 우리 기관을 선택해야, 어르신들이 우리 기관을 선택하고 보호자가 우리 기관을 선택해야 성공한 사업인 거죠. 따라서 주간보호센터 창업할까 말까 이 단계에서는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등급수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따라서 심신기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중앙치매예방센터에서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800만 명이 넘고요. 치매 환자는 노인 중 약 1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치매만 해도 10%가 넘는다는 거죠. 다른 노인성 질병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인구가 장기요양 등급자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자, 다른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자로 업데이트된 장기요양 등급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5만 1,813명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한 2년간 20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2040년도에는 인구 중에 32%가 32%예요. 그 32%가 65세 노인 인구라고 보았을 때 2020년 기준 대비 2배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장기요양 등급자는 단순 계산만 했을 때 21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원래가 105만 명이니까요. 단순 계산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통계를 알아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겁니다. 210만 명의 등급자가 나온다. 결국에는 어르신을 모시는 주간보호센터도 2배 이상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2배 이상은 증가해야 모든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겠죠. 2023년 7월 기준에 현재 주간보호센터 수는 5,600개입니다. 단순 계산대로라면 2040년까지 2배라면 11,200개의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23년 7월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최대 2배는 성장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할까 말까에서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50개 기관의 장기요양 기관 창업과 2,000건 이상 제가 무료 창업 상담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가 가장 많이 한 말, 천천박사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제발 좀 창업하지 마세요. 카페나 식당의 경우에는 수익이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전혀 고객이 없으면 당연히 망하겠지만 오픈빨이라고 하죠. 상품이 좋고 소문이 난다면 고객이 첫날부터 대단한 매출이 날 수도 있는 게 식당이고 카페일 겁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수익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수익은 정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이 시설 기준은 제가 여러 번 다루었죠. 수익 구조도 다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법적으로 5명 정원부터 설립을 할 수는 있는데요. 보통 진입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은 구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정원이 작은 만큼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직원도 적죠. 대신에 대표님께서 100가지가 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수익이 나는 적정 규모를 모르신다면 주간보호센터 창업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에 다 담기는 어려우니까 국회 주간보호센터 수익구조 영상 여러 개 찍어놨으니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공단,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의 감사를 받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다 보니 낙상사고들도 발생길 수 있죠. 결국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적절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만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드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주간보호센터 창업하면 좋다더라, 그냥 오픈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그런 대표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예, 다음으로 주간보센터 창업할까 말까 할 때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업에서는 세금이 있죠. 그런데 주간보센터는 사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가져가시는 잉여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상품에 매겨지는 110%의 부가세도 다 면제됩니다. 따라서 잘만 운영한다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세금에 대한 순이익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나면 모두 대표님의 순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요. 법인세가 20%라고 가정하면 순수익이 1억이면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세금을 아끼는 거고요. 개인의 사업소득세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만약 30%다. 그러면은 1억에 3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수익이 중요한 겁니다, 사업은. 네, 돈이 얼마나 남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사업이라는 게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할 그런 이유입니다. 주간보센터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연금 같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업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 뛰어야 하는 자영업과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직원이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일부 작은 정원 구간에서는 물론 자영업이 맞습니다. 초기에는 자영업이 맞아요. 그런데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 직원들이 업무 분장에 따라서 각자의 일을 매뉴얼대로 수행할 수만 있다면 대표님께서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만 하면 되는 연금 같은 사업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 분장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받아야 되죠.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지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을 하고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죠. 대표님께서 살아가면서 부모님들만 만약에 부양한다면 2명의 어르신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를 5년, 10년, 20년 경영하다 보면 100명, 1000명, 그리고 10,000명의 어르신들에게 가치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복지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일으킵니다. 보호자에게도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게 되고요. 결국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직원을 채용하고 또 보호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돈은 따라오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이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센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주간보호센터는 확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제가 노인복지센터로 방문형센터, 방문목욕센터들을 병설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수급자 어르신들만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여기 서로 시너지가 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위해서 상담하는 보호자하고 어르신들 중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제가 노인복지 사업 중에 다른 타 사업에 욕구가 있는 분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만 창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확장이 가능하기에 수익구조의 발전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주간보호센터 창업할까 말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생각이면 하지 마세요. 예, 오늘 실제로 저희 영상의 제목이죠. 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시청하셨다면 똑똑하신 대표님이라면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업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이런 생각이라면 창업하지 마세요. 어르신 봉사만을 위해서 창업하신다면 창업하지 마세요. 경영을 모른다면 창업하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청구를 잘못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다 망하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1300기간 이상의 경영 지원을 진행을 하면서 봉사만 알고 경영을 몰라서 사업을 몰라서 폐업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제발 봉사만 하실 대표님들 창업하지 마시고 그냥 봉사만 하세요. 두 번째, 제발 돈만 보고 창업하시는 대표님들 창업하지 마세요. 일단 창업하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칭 전문가의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오픈한 대표님들이 기본 평수만 지키면 돼. 사람만 대충 맞추면 되지 뭘. 정원만 채우면 돼. 돈만 보고 해. 뭘 투자를 뭐 그렇게 해. 운동기구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칸수만 해도 돈은 똑같이 나와. 대충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만 듣고 돈 보고 창업하시는 대표님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복지사업입니다. 사업만 알고 복지는 모르는 대표님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업하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간보호센터 창업할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할까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말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하지 말아야 될 대표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선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대표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도 주간보호 창업을 할까 말까 해결할 수 없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천천박사 무료 창업 상담 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생에 단 한 번 드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상담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상담 대기자가 요즘에 폭주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담이 바로 당일에 진행될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의 모든 것을 다 질문할 수 있게끔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가능하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